자, 오늘 굉장히 좀 예민한 역사에 대해서 지금 지금 뭐냐 중동이 이제 거의 지금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를 무르익고 있어. 전쟁 일어난다고 했죠. 일어나잖아. 이제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그걸 이제 약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좀 약간 알아야 돼. 이게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좀 수행을 해야 돼. 뭐 저기 동양식으로 수행 안 해도 돼.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 이슬람 국가 예전 이슬람 사람 국가 그 사람들 이제 여기 중고차 장사할 때 거기 많이 만나봐서 알아.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죠. 그때 자기 명상을 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래. 그럼 뭔가 떠오를 거야 아마. 그냥 자기 방식대로 명상하면 돼. 이슬람식으로 그냥. 굳이 동양식으로 명상 안 해도 돼. 이슬람식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명상이야,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자기 안에 있는 DNA의 그 세계가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거야. 자, 이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뇌의식적으로 학습을 시켜도 안 돼. 무의식적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 돼. 거기 사람들. 그럼 이게 풀어나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앙금이 DNA 그대로 박혀 있어. 언젠가 또 터져. 상황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스스로 자기네 안에 그 DNA를 한번 체크를 해봐. 그 DNA 실타래를 갖다가 하나씩 끄집어보면서 이렇게 봐봐.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실타래를 푸는데 제가 어떻게 문을 여는 잠깐 좀 그 강의를 좀 할까요? 그러면 뭐가 있나요? 이쪽 역사는 제가 잘 몰라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이쪽 문화의 역사가 보면 한 나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오스만, 세 번째 이제 몽골 때인데 그거는 좀 몽골이라고 하기엔 좀 잠깐 찍고 왔어. 잠깐 찍고 왔어 몽골 시대 때. 잠깐 몽골 치하에 잠깐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잠깐이야. 근데 이 세 개 나라에 어떻게 복속돼 있던 데서 한다. 이쪽 관계가 좀 복잡해. 왜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기 어떻게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교적인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도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풀라면 한도 끝도 없어. 진짜로.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직접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지형을 보니까 여기 어떻게 평지 사람과 평지 사람과 산 사람의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많이 했죠. 자, 이란이란 나라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유목국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산 사람들이야. 산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데 사막 지형이야. 다 좀 평지 국가야. 거의 평지고 사막 국가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란 쪽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그 사막 쪽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하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게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종교주의까지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예, 같은 이슬람인데도 안에 파가 틀리고 앙숙이 많아. 이게 여러 복잡 다단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이게 역사적인 것과 어떻게 이게 DNA적인 것 좀 약간 파헤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묵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예전에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일본 일제 시대 때고 임진왜란 많이 이게 당했잖아. 그러면 조상들이 당한 그게 여기에 이게 다 담겨져 있어.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어때 욱하고 올라와.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그런 거 같아. 이건 다 있어요. 어느 지역에든.
이렇게 잘 보면 다른 나라들은 별로 저기 어떻게 해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에 그렇게 저기 자 민족 국가인 시리아도 그렇고 시리아 자 이게 좀 이런 말을 그런데 시리아가 내전을 해서 완전 자빠졌죠 지금. 자 시리아가 왜 저렇게 됐냐? 얘네들 때문에 그 유대인 애들이 뒤에 유대인 그 저기 그 비밀 조직 애들이었어. 겁나게 많아 얘네들. 얘네들이 시리아 내전을 조장을 한 거예요. 이제 명분은 현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시리아가 완전 개작살이 났죠. 내전을 해서 나라가 초토화됐죠. 자 그게 뒤에서 누가 다 조장하냐? 유대인 애들이 다 조장. 유대인 그 비밀 조직 애들이 다 조장. 그 중에 큰 축이 어떻게 하냐? 월가의 큰 손. 월가의 큰 손도 그렇고 예전에 저기 뭐냐 로스차일드 가문 애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영통했어요 다. 자 이것부터 한번 찍고 정확히 넘어가요. 얘네들이 영적 수준이 높아. 영통했어. 이게 잘 보면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생활 관습이나 이런 게 많이 비슷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자 이게 왜 그냥 얘네 선도 쪽에서 많이 넘어가서 그래. 이게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선도 쪽에 많이 가고 거기서 씨를 많이 퍼뜨려요. 선도 도인들이. 이게 유대인의 역사.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서 비슷한 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자, 유대인들의 어떻게냐. 좀 얘네들이 자, 나쁜 짓을 많이 해. 진짜로 많이 해. 예전에 나폴레옹 저번에 얘기했죠.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패망한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유대인 지하 조직 애들 때문에 패망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은행가들한테 당했어요 당시에. 자, 원래 질문이 이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당하냐?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한 군세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민혁명을 다 성공시키고 다 어떻게 유럽을 다 씹어먹죠. 근데 유럽을 어떻게 단 한 나라를 못 먹어. 그게 뭐냐? 영국. 무슨 소리야? 러시아는 유럽으로 안 봐요. 자 이런 말하면 그런데 러시아는 유럽 대륙으로 안 봐요. 자 유럽 대륙의 특징이 뭐냐?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게 틀려요. 유럽판과 아시아판이 이게 나눠져 있어. 그 유럽판 지질학적으로 지진대가 있어. 그 지진대를 경계로 해서 서쪽은 어떻게 돼요? 유럽, 동쪽은 어떻게 돼요? 이건 아시아로 가요.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러시아는 아시아로 가요. 러시아는 나라 자체는 어떻게냐? 여기는 스스로 러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이라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정확히 따지면 지질학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아시아에 정확히 속해요. 모든 전 국토가 다 아시아에 속해요. 그죠? 자, 요거부터 정확히 또 짚고 넘어가요. 자, 그 지진판이 있어. 그 지진판을 경계로 해서 딱 나눠져. 유럽판과 아시아판이. 그걸 기준으로 줘.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유럽을 다 먹었어, 실질적으로. 근데 딱 하나만 못 먹어. 영국이야. 그러니까 영국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리죠. 영국을 아예 섬나라로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쪽에서 이런 모피 같은 게 이렇게 수출을 하면 그걸 이제 가공해서 영국에서 가공해서 이제 이거 수출을 해. 그거로 그래.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원자재가 이거 안 들어와 러시아에.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를 까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나가리가 됐죠. 나폴레옹이. 자, 나폴레옹이 제일 큰 실수가 뭐냐? 러시아 원정이에요. 러시아 원정은 안 갖고 그대로 그냥 있었으면 그 프랑스, 즉 유럽을 통일한 그 프랑스 국가가 지금까지 내려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자, 그 저기 나폴레옹의 그 저기 러시아네 유럽 제국이라고 해요. 유럽의 통일된 제국이 망한 이유가 뭐냐? 러시아 원정 때문이거든. 야, 이거는 다 알죠. 러시아 원정 가가지고 완전 대빵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시리아 전쟁이지. 응? 그럼 러시아 원정 뒤에 저기 거기 저기 그 유대인들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폴레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왜? 나폴레옹은 시민 국가를 갖다가 만들어요. 자, 우리 공화정 국가죠. 시민 공화정 국가를 만드는 게 나폴레옹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유럽 전역에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왕정 국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상인이나 금융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나라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한 환경일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시민 공화정 국가가 더 유리해요. 왜? 왕정 국가는 자기네들의 그 계급이 굉장히 낮아. 자,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인 빵모자를 무조건 쓰게 다네. 너 유대인이야. 약간 인도로 따지자면 불가치 천민 대접을 받아. 자, 이제 유대인들이 불가치죠. 자, 예전에 카톨릭 국가였어요. 러시아까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 카톨릭 국가였어요. 로마 땅이었어. 러시아는 예전에. 카톨릭 국가였어. 끝까지 개종을 안 해. 유대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대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인도로 따지자면 불가치 천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어떻게 돼요? 자기 그 표식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쓰는 이런 빵부자 같은 거 있어. 그죠? 그걸 무조건 그걸 벗고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처벌을 받아.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치 이게 우리 조선으로 따지자면 이게 너 노비잖아. 얼굴에다가 이렇게 여기 노비하고 딱 이렇게 낙이를 찍으면 너 노비잖아. 이거 지우면 안 돼. 딱 이런 느낌이야. 자, 얘네들의 역사를 보면 돼. 얘네들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하냐? 불가침 천민, 인도로 따지자면 불가침 천민 같은 그런 저기 어떻게 대접을 받았어요. 하층민이었어, 그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머리가 겁나게 똑똑해. 그래서 자기네들 종교인 유대교를 안 버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떠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저기 쉽게 말하면 사채 금융 누구 돈 빌려준 돈노를 갖다 어떻게 해요? 범죄를 여겨요. 카톨릭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필요해? 사회적으로. 사채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사채업자가 필요해. 은행이 필요해. 그래서 나중에 어떠냐? 유대교는 교리가 어떻게 돼요? 돈을 굴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유대교 교회에다가 바치는 게 이게 어떻게 최고의 이게 어떻게 지금 명예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게 교리가 틀려. 근데 로마 나라가 이게 필요해. 누군가 이 은행 업무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 일을 누군가 해야 돼. 근데 유대교 애들이 이걸 잘해. 그리고 얘들은 교리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옛날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했냐? 러시아나 여기 저기 프랑스, 독일 이쪽 전 유럽에 다 이게 흩어져 있었어요. 강제로 이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지네들 독립한다고 이렇게 하면 만나. 그러면 그 얘네들끼리 접선하는 거를 쉽게 그걸 갖다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너는 유대인이라는 거를 확실히 어떻게 돼요? 표시를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감시하는 로마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한 번씩 이게 밀담으로 이렇게 이런 그 동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밀담을 해요. 이제 그거를 막아야 돼. 이제 이게 역사가 여기까지 가. 자, 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저기 나폴레옹을 적극 뒤에서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영국으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한테 대패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프랑스가 그 당시에 어떻게 나폴레옹 제국이 멸망을 해버리죠. 그냥. 다 뒤에서 나폴레옹 제국이 멸망하는 건 복합적인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차라리 결정적이고 큰 이유가 유대교 은행가 애들이 어떻게 유대교 지하 조직 애들이 나폴레옹하고 어떻게 등을 쳤어요. 그럼 예전에는 예전에 나폴레옹 잘 보는데 나폴레옹이 저도 아무것도 없던 애야. 자, 이 말하면 프랑스 사람들 좀 이게 좀 약간 자존심이 스크래치가